자, 그럼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.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. 자, 이번엔 경기도 화성으로 왔는데요. 토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토지인지 일단 개요부터 소개해 주세요. 네, 본 물건은 화성시 시내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.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게 되면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실 건데요. 그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송산 그린시티 하게 되면은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, 이게 이제 본 물건지 토지하고는 불과 몇 킬로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국제관광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토지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시 낭야읍 시내리에 있는 토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현재는 그 매송 IC에 인접해 있습니다. 그래서 매송 IC에 인접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토지에 대한 평수는 약 한 330평입니다. 그 용도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지목은 답입니다. 답으로 좀 되어져 있다. 매매가는 약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한 190만 원 정도의 평당가를 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190만 원의 답이면 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아마 현장에서 이제 몇몇 고객들이 오셔서 현장을 봤는데, 앞에는 이제 전원 주택들이 질비하게 위치해 있고, 또 그쪽 위쪽으로 해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생활 여건은 상당히 좀 우수하고요. 일단은 토지를 보시게 되면 아스팔트가 껴있지 않는 이게 도로 같은 게 있어요. 이게 도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. 중요한 부분이죠. 이 답인데 도로하고 인접해 있다. 근데 답인데 이제 뭐랄까요? 그 조건을 매수하기에는 그냥 매매 거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. 이 답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조건들이 좀 붙는데, 조건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. 그 국제 테마파크와 연결되는 부분이 야트막한 산이 하나가 위치해 있는데요. 그 야트막한 산과 인접해 있는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집가 상승에는 큰 힘을 참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앞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바로 물건지 앞쪽이 이렇게 뭐랄까요, 이 전원타운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지거나 지금 현재 좀 다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. 또 1층에는 이제 상가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1층에는 상가를 둘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가를 음식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먹자에 대한 어떤 그 상가 테마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어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주변 지역의 뭐 생활환경 여건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 답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경자에 대한 원칙이 있긴 하지만 임대를 주고 잘 끌고 나가면 뭐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집가 상승에 힘이 크게 좀 작용한다,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, 또 주변 지역이 뭐 송산역이라고 해서 가칭 송산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. 거기서 송산역에서도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기대치가, 즉 미래 가치가 큰 토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. 어디 뭐 방치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 길도 이렇게 나와 있고 주변에 사진 바로 보여드렸죠. 주택단지가 코앞에 인접해 있다라는 점,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주변의 입지 여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,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입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매송 IC에 인접해 있는 토지다,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뭐 국제 테마파크라든가 걸쭉한 어떤 호재가 쌓여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답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또 하나는 이쪽 라인으로 해서 본물거지 주변 지역에 이 송산역이 이제 서해선 성산역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. 또 송산역 바로 위쪽에 차량 기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.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또 위에서 보시게 되면 그 원시역이라고 해서 이 원시역, 즉 서해선과도 바로 이제 맞물리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좀 라인이 소사 원시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과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양쪽으로 해서는 뭐 남한산 IC,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하고 이 서해안 고속도로인 매송 IC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답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양호하다,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기존에 여기가 이제 뭐랄까요, 송산 그린시티의 동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먼저 이제 개발이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현재 좀 다 들어와 있어요.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어서 약간 12,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일단은 인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. 또 앞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원주택 단지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장공사에서 분양을 했었을 때 평당 분양가 또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인데 현재는 답이다,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주변 여건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송산 그린시티가 현재 좀 개발 중에 있죠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측 지구와 남측 지구, 그 다음에 동측 지구가 있는데 이 동측 지구 안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국제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동측 지구가 위치해 있는 이 사이에 본 물건에 대한 토지가 위치해 있는데 이 토지가 그냥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와, 즉 아스팔트가 안 되어져 있는 도로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토지다. 그리고 평지, 거의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랄까요,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제한 구역이 좀 풀리게 되면 바로 또 대지로서의 어떤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이 국제 테마파크를 지금 만든다, 이렇게 지금 현재 좀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송산 그린시티의 최대 사업입니다. 그러니까 그 중국 또 일본 또 동남아 쪽에 있는 그 관광객들을 충분히 꾸려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 테마파크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형 테마파크가 사실은 좀 거의 없다시피 해요. 그래서 이 테마파크를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다 파생 상품을 만들게 되면 주변 지역의 어떤 생활 인프라하고도 맞물려서 토지의 어떤 집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그 송산역, 즉 서해선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서해선이 2024년도, 이 내년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. 이 사실은 올해
그 하반기에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1년 약간 연장이 돼서 내년 뭐 중순쯤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. 이 송산역이 개통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사 원시선과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안산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울과의 접근성이 추후에서 상당히 좀 양호해진다라고 한 번 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신안선선에 이제 그 뭐랄까요 송산역, 뭐 국제 테마파크역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일단은 이것이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독산역으로 이어지는 이 뭐랄까요 라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것이 또 이제 그 소사 원시선과도 연결하면 그 인천 쪽 주변 지역과도 바로 이제 직결로 연결된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그 이쪽 안쪽에 그 서해선 라인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도권 라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로에 대한 어떤 교통 호재를 그 제2외곽순환 도로에 대한 교통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각종 호재를 담고 있는 토지인데 다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뭐 농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필요하게 되죠.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거기에 맞으면 된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많은 고객들이 와서 이 토지를 받지만 토지에 대한 어떤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. 그래서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좀 양호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그 고객들을 좀 많이 봐왔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볼까요? 네, 가격은 일단은 그 대지가 약 한 330평 정도 됩니다. 일단 6억 5,3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. 평당가를 계산하게 되면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약간 190, 뭐 한 7만 원, 8만 원 요 정도 사이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대출은 좀 나옵니다. 대출은 약 한 3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뭐 1, 2천만 원 정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투자 금액 정도는 약 한 3억 정도인데 이 토지에 투자하실 때는 토지가 한번 묶이면 계속 묶이거든요. 근데 주변에 그만큼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. 근데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고 또 도로에 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그린벨트가 풀리거나 하게 되면 바로 대지로서의 용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